네, 오늘은 230 종목 개치도 FOMC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FOMC 하루 앞으로 투자 관망이냐 매수 기회냐. 미 FOMC가 이제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담교 캐스터가 FOMC 이벤트에 대한 투자자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전일부터 오늘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약 2만 3천여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은 FOMC 이벤트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은 국내 증시 5월 핵심 변수는?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답변은 미국 FOMC 회의였는데요. 역시 무려 65%가 답했습니다. FOMC 회의가 현지 시간 3일에서 4일에 열리죠. 이번 FOMC 회의 이후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 경기는 침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위도 보시면 중국 봉쇄 장기화입니다. 12%가 이 답변을 채택했는데요.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국내 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와 완성차 업계 등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 봉쇄로 인해서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4월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위는 우크라 전쟁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업종에도 희비가 엇갈렸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속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4위는 새 정부 출범입니다. 인수위의 정책 방향 발표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에너지와 자율주행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설문 중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5월 FOMC 영향은? 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질문이 3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건데요. 금리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도 외인 수급 등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위는 큰 영향이 없다로 26%였는데요.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을 봤더니 이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고 긴축도 예상을 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3위를 차지한 답변은 FOMC 회의 영향으로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4위는 2분기에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었는데요.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FOMC 회의 이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투자자, 그리고 다소 우려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의견이 나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FOMC 이후 닮고 싶은 종목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려 53%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다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8천 원대에서 SK하이닉스는 1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사는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 둔화 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위는 플랫폼주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인데요. 플랫폼주를 답겠다는 답변이 14%였습니다.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다만 공정위는 아직까지 규제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3위가 에너지 관련주였고 4위와 5위는 리오프닝주와 은행보험주였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살펴봤더니 댓글에 자동차주를 담고 싶다라고 답변하신 시청자분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미 FOMC 회의 관련 설문 결과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감사합니다. 자, 먼저 최수창 파트너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대로 일단 5월달 가장 큰 이슈는 FOMC라는 것에 누구나 다 공감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청자들 의견대로 정말 별일 없이 5월 5일 새벽이 다행스럽게 우리는 휴장입니다만 새벽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기 보면 큰 영향이 없다. 그다음에 단기 변동성 확대 퍼센테이지 제일 많네요. 글쎄요. 둘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선 FOMC의 일정에 맞춰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 폭의 포커스가 아니라 양적 긴축에 대한 거 월 최대 한도가 950억 불로 예고는 돼 있는데 그렇죠. 한 번에 그렇게 하진 않을 거래요. 물론이죠. 이 말이죠. 그래.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시장 정말 놀라는 일이 생겨서 놀라죠. 하락 변동이 커질 겁니다만 긴축, 양적 긴축에 대한 포커스가 이번에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난 3월 17일에도 시장은 먼저 반등 주고
하루 이틀 좀 숨고르기 형태로 누르는 흔들긴 있었습니다만 결국 상승의 흐름을 3월에 이어갔거든요. 예.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봐요. FOMC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해준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가이드죠. 명확한 기준의 가이드에서 안내를 하니까 출구 전략을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긴급하게 과거에 뭐 화폐 기억하듯이 해버리면 큰 논란이 되겠지만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잡아준 점에 있어서 저는 이번 FOMC는 오히려 단기 변동이 하루 이틀 있을지언정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많은 분들의 교수님부터 다 얘기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제 결론은 옵션 만기일, 5월 옵션 만기일까지 지금 코스피 지수 직전 저점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또 코스피 200은 4월 달에 신저점이 나왔잖아요. 코스피는 이 방송 통해서 제가 1월 달 저점이 아직도 깨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591포인트를 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반등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FOMC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어떤 뭐 포인트에서 얘기한 적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족보다는 FOMC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긴축 과정으로 가는 그런 바보 집단은 아닐 것이다. 그 FOMC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고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영동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설문조사 보니까 FOMC 이후에 좀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의견도 제법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취재했을 때 보니까 좀 지금 정도 한 번 더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주식을 사도 괜찮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었는데 예. 좀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시각 자체, 비율 자체는 제가 2월 달에서부터는 계속 좀 동의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020년도와 2021년도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뭐 단기간에 뭐 1, 2개월 안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1분기, 2분기 안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2022년도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 축소 국면이 지속이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앞서서 이제 최종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파월 의장이 과연 이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 인상 경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5월 달에 50bp가 지금 진행이 되고 그리고 6월 달에도 지금 50bp 금리 인상 부분들이 지금 현재 확률상으로는 69%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외생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들이고 또 네. 이제 5월 9일이면 또 러시아의 전승전입니다. 그렇죠. 뭐 특별하게 뭐 사고를 안 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되면 예. 시장에서는 한 단계 정도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중국의 코로나 정책 변수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렇죠. 왜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죠. 이 부분들이 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는 시장보다는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캐치했는지 먼저 최수창 파트너의 종목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닉 머티리얼즈 역시 반도체를 택하셨네요. 네. 포인트 집어주시죠. 그러니까 워닝 머티리얼즈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비에서 한 영업이익이 51% 이상 증가했고 매출이 47%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데 올해 사상 최대 전망이 되는 게 2025 올해 매출은 약 3,500억 정도, 영업이익 600억, 내년에는 매출이 약 4천억 정도 육박할 정도로 보여주고 영업이익은 700억 정도까지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토록 좋으냐? 워닉 멀티리얼즈의 포인트에 있어서는 고단한 낸드 플래시.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캐치를 한 적 있어요. 예. 2번 정도 했는데 또 3번째 하는 건데 이 워닉 멀티리얼즈 고단화되는 거에 있어서 특수가스의 공급량이 계속 증가하는 건데 주력 제품인 제논가스 같은 경우 이제 90단 이상에만 많이 적용되는데 예. 고부가치 제품이거든요. 이 부분에 또 주목했으면 좋겠고 현재 단수는 128단에서 올 연말에 176단까지 그리고 추후에 200단 이상도 주목이 되는데 예.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삼성의 P3 공장을 주목하셨습니다. 평택이죠. 네. 이 평택 공장에 이제 장비가
이달부터 반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빠르면 올 4분기고 늦으면 내년 1분기부터 양산 생산이 들어가는데 순차적으로 들어가보면 낸드부터 생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디램이고 그다음 파운드리인데 이 낸드 생산이 실적으로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고부가치 단수가 높은 고단화 낸드 플래시가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내원년 프로젝트 약간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중국 산시성의 시안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 시안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사실상 낸드 플랫이 삼성전자 자체를 보면 40% 이상이 여기서 생산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봉쇄된 것 때문에 좀 주춤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시점에서 낸드 플랫의 공급량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있어서 원유 머티리얼즈 지속적으로 올해 실적 매출이 사상 최대가 달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도 또 주목할 타임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최영동 교수님이 캐치한 종목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네, 파워로직스입니다. 교수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동사지가 오늘 0.13%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아마 그동안에 이 파워로직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실망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2021년도에 주가 자체가 지금 10,000원대에서 7,000원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팬데믹 시대에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갔었던 그 시기 자체에서도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었는데 예. 지금서부터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핸드셋, 멀티 카메라 모듈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모델 자체가 좀 많이 판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쪽보다는 우리 중저가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핸드셋에 대한 둔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2차전지 PCM과 이제 BMS 사업 부분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부분이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핸드셋 부분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요. 성장성 부분들은 2차전지 쪽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릴 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19년도서부터 현대차 그룹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재생 BMS,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기 위해서 상용화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이 2차전지 소재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아마 폐배터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올 한 해 사업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좋겠지만 바닥권에서 새로운 성장성들이 부과가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지금 매수하자라는 개념보다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7,000원대 구간에서는 중기적인 관점, 스윙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공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폐배터리와 관련된 시장의 모멘텀들이 불거졌을 때 뒤늦게 이 종목을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예. 기반 지식을 좀 쌓아두자라는 의미에서 파워로직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최수창 파트너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문에서 보셨다시피 네. 우리 투자자들의 반도체 사랑 아주 지극합니다. 네. 절반 이상의 투자자들이 FOMC 이후에 가장 사고 싶은 종목을 반도체 투톱으로 꼽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사야죠. 근데 좀 아쉬워요. 네. 방산이 있는데 아, 방산이 안 들어와서 아쉬워요. 네. 네. 그래서 항공 쪽을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반도체를 산다는 건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예. 이유인즉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잘 된다 그러면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 그렇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임직원들이라든가 뭐 생산안에 있어서 파급력이 큰 건 역시 반도체. 그렇죠. 예.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도 좋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67,100원. 67,100원 그 시점부터 이하로 사는 건 눈 감고 사도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가격이 매력적이다. 그리고 제가 반도체 얘기할 때 방금 전에 파급력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얘기한 게 뭡니까? 그동안 DDR5 이제 시작입니다. 3개월 전부터 얘기했지만 그게 바뀐 건 아니거든요. 바뀐 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고정 가격도 안 바뀌었어요. 가격만 달라졌잖아요. 그 8만 전자였다가 7만 전자였다가 이제 67,100원 왔으면 가격이 매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지금 저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정말 가격 매력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전부터 230 캐치 시간에 반도체가 좋은 이유,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이 가치적인 기준에서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딱 들어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못 사면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네.
이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고 또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이 네카오였습니다. 오히려 이 금리 인상기의 수혜주죠. 이 은행 보험주보다 이 네카오라든지 에너지주 또 리오포닝주가 조금 인기가 많았는데 최영동 교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설문을 딱 보고 나서 네. 야, 왜 어떻게 이런 이제 비율들이 좀 나왔을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 투자자 입장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우리 설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을 가지고 좀 해석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예. 일단은 작년도 6월달에 고점 자체가 17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카카오 보여주고 있는 게 8만 8천 원.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네이버도 한번 가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작년도 고가 자체가 46만 5천 원입니다. 그 현재 지금 주가가 28만 원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시각 효과가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간혹 가다가 조금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 미스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온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가격대를 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2020년도에 저가자 13만 5천 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28만 원대까지 100%가 넘습니다. 하락했을 보면 100%가 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가에서 어느 저점에서 올라왔던 폭을 보시는 게 마치 주가가 어느 고점에서 빠져 있는 폭을 보시면은 예. 상당 부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에너지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왜 비율이 이 정도까지 작은지를 모르겠어요. 좀 더 높아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금융주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소 조금 올라가는 이유는 아실 텐데 예.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궁 종목 캐치 FOMC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 최영동 주식창 고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